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글에서 인도네시아의 KFX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내 협상단이 출장을 간다고 한 바 있다. 결론은 협상이 원활하게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는 나라가 하나 더 나타난 셈이다. 그냥 5천억 원을 말로 퉁치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기술 이전을 안 받겠다고 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기술은 더 내놓으란다. 이것들이 아주 우릴 호구로 보는 모양이다. 미국 트럼프가 주한 미군 철수 운운하는 등 생쇼를 해가며 주둔비 유지 비용을 올리려 했어도 정해놓은 수준에서 뚝심으로 버티는 나라에게 어디서 이런 공갈을 치는지 모르겠다. 정말 국가 간에는 믿을 놈이 없다는 게 정확한 모양이다. EJ 회의하며 저기 저건 우리의 동지다라는 말을 되뇌이며 우리 외교 당국과 군 당국은 인도네시아와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말레이시아와 KFX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제스처를 취해 봄직도 하다. 물론 인도네시아 지분이야 손절 처리해도 큰 상관이 없지만 정서상 받은 것은 돌려주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다. 소위를 사던 라파를 사던 우리와는 크게 관련 두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따박따박 전진하면 된다. 이미 시작기 조립에 들어선 이상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로서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인도네시아도 우리를 떠보려는 액수수작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김현종 청와대 차장의 말처럼 글로벌 호구가 될 확률이 높은 행동은 우리 정부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오히려 강하게 나가고 애초에 정해진 계약대로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 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얼마든지 밀고 당기고 할 수 있지만 한번 사인을 하고 난 계약은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 번의 어설픈 동정심은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들에게 대한민국은 호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우리는 원칙을 유지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1조 5천억 원은 국가가 더 부담해서라도 사업만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면 된다. 한 번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닥터급의 전투기도 일단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능력으로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FA50을 보면 된다. 처음에 T50으로 개발할 때 그걸 어디에 써먹으려고 그러나 했지만 단계적 업그레이드를 해가며 이제는 명품 소리를 듣고 있다. 애초에 FA50은 미국의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아서 마음먹은 만큼 개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더욱더 KFX는 성공해야 한다. 그 성공 시제품 이후 따박따박 블록 3로 업그레이드만 완료하면 F-35 부럽지 않게 된다. 이후엔 엔진을 업그레이드하던 무장체계를 업그레이드하던 충분히 승산이 있다. 대한민국이 만들지 않아 순위에 없는 종목은 있어도 일단 만들기 시작하면 무조건 1, 2등한다. 인도네시아가 지급을 미루고 있는 5천억 개발 분담금으로 대한민국의 KFX 개발에 좌지우지 되지도 않겠지만 혹시나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KFX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여 검색을 해보았다. 우리나라의 추석 직전에 인도네시아의 국방대학교인 유니버시테 스포테에는 인도네시아의 전문가 3명이 논문을 한 편 내놓았다. 첨부 파일로 논문을 올려놓았으니 관심이 있는 분은 원문을 보시면 될 듯하다. 논문의 결론만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것 3가지를 꼽고 있는데 첫째는 기술의 구현 가능성이다. 전 세계에서 전투기가 실제 만들어지고 개발되어 온 과정을 보면 그 나라가 가진 국력의 총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본과 기술이 쏟아 부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더군다나 과거 2차 대전 때처럼 단순히 날아가서 포탄을 투하한다거나 서로 공중전하는 수준이 아닌 몰래 침투하여 아작을 내고 오는 수준으로 발전해야만 의미를 갖는 수준으로의 개발은 더욱 더 국가적 심혈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든다. 앞서 이야기한 것에 포함됨이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위의 두 요소를 적절히 조정하는 권력기관의 분배 능력을 꼽는다. 대한민국은 분단 상태의 휴전 국가이며 미군의 지휘를 받아온 기간이 길어 미국에 대해 많이 길들여진 사람들도 많기에 대놓고 KFX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놓는 사람은 물론 미국 업체의 로비를 받은 사람들처럼 은근히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이유로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겐 한국의 KFX의 돈과 인력을 참여하는 것이 무모한 일이라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을 잘 보듬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그 부분은 마지막에 나온다. 어드바이스라고 붙인 부분이 진짜 결론인 모양이다. 한국과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는 KFX, IFX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한다. 로키드 마틴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두고 미국이 참여한다고 지적하는 것 같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이 전투기를 자국에서 조립 생산할 것이기에 IFX로 칭한다.
인도네시아의 안보 상황에서 이런 전투기 개발 참여는 국가적으로 큰 기회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이 삐딱하게 행동하는 것은 무시해도 좋을 듯하다. 인도네시아 전문 지식인들이 논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도네시아인의 시각으로 보기에도 대한민국의 KF-X가 희망적인 부분이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입장에서는 국익을 위해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 보인다. 2천억 원으로 사업에 발을 담근 상태이지만 코로나 핑계로 경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분담금 지급은 최대한 늦추며 협상을 통해 분담 비율은 낮추고 기술은 더 받아가려는 전략인 것이다. 이해는 되지만 현재 자신들은 갑이 아닌 우리라는 현실을 망각한 행보가 문제이다. 우리는 차분히 갈 길을 가면 된다. 손을 밀린 기간을 산정하여 이자까지 받아내길 기대한다. 우리도 처음에는 조립기술부터 배워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단물을 다 빼려고 액수수작하는 것인가? 국제사회에서의 관계를 건너뛰면서까지 인도네시아를 봐줄 이유는 없다. 우리도 국익을 챙겨라. 그러던 10년 진영 AESA 레이더 개발 세계가 깜짝.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른바 K방산의 시대. 자주포, 잠수함, 군함뿐 아니라 경공격기, 전투기까지 국산 방산물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로 뻗어가고 있다. 이는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대중소 방산업체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방산업체들의 이런 노력을 조명해보는 K방산, 답을 찾다 연재를 시작한다.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운용 소프트웨어만 보완된다면 미국의 F-22급의 AESA 레이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죠. 방산용 초고주파 송수신기 생산업체 주식회사 브로더니 김현은 대표는 최근 국산화에 성공한 AESA 레이더의 성능에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브로더는 AESA 레이더를 구성하는 고주파 송수신 모듈을 순수 자체 기술로 완성했다. 이 레이더에는 브로더니 생산한 TR 모듈 천여 개가 들어간다. 지난 2015년 미국 로켓 마틴사가 4대 핵심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밝히며 KF-X 사업은 좌초대 위기에 놓였었다. 그 중에서도 AESA 레이더는 최고난도 기술로 국내 개발에 소요될 기간을 감안하면 2022년 KF-X 개발 완료 시점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화시스템이 AESA 레이더 시제품을 공개, 독자 개발 성공을 알리며 전 세계 방위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정부의 AESA 레이더 국내 개발 선언 5년 만에 올린 쾌거에 브로더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브로더니 AESA의 초기 개념인 다기능 배열 연구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04년. 이를 방산용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다. 당시 항공기용 레이더 개발을 추진하려던 삼성 덜레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주파 송수신기 모듈 기술을 보유한 브로더의 공동 개발 협력을 제의하며 국내에선 시도되지 않았던 3D 레이더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김현은 대표는 AESA 레이더 개발의 최대 난관을 KF-X에 탑재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브로더는 AESA 레이더의 개념 연구 단계에서 목표물을 탐지하는 기능은 어렵지 않게 해결했다. 하지만 모듈의 크기가 현재 AESA 레이더의 3배에 달했다. 이를 소형화하지 못하면 KF-X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 대표는 2016년 한화시스템이 AESA 레이더 개발업체로 선정되며 KF-X 사업단장,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AESA 레이더 사업단장 등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회사를 찾아왔다. AESA 레이더 모듈을 소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한화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프로토타입 모듈을 개발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렇게 완성된 국산 AESA 레이더는 앞서 레이더를 개발해 운용 중인 이스라엘에서 검증 과정을 거쳤고 성능은 완벽했다. 특히 브로더니 생산한 송수신 모듈에 대한 극찬이 쏟아졌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듈에 비해 크기, 기능은 물론 전력 소모, 발열 문제의 면에서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대표는 현지 레이더 생산업체에서 국산 AESA 레이더에 자사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자는 제안도 있었다며 그 정도로 모듈의 완성도는 전 세계 어느 업체보다도 앞섰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1999년 창업한 브로더는 2003년 K2, K1A1 전차에 들어가는 피아식 헬기 생산을 시작으로 방산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탐지, 추적 레이더용 송신기, 장거리 탄도 미사일, 항공기 요격체계 레이더의 수신기 모듈,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될 다기능 레이더 송수신 모듈 등이 모두 브로더니 작품이다.
그러더니 고주파 송수신기 모듈의 국산화를 성공하자 국내외에서 주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2013년 이스라엘 방산업체인 엘타가 브로던을 찾아와 F-16에 탑재되는 광대역 정보 수집 장치, 감시 정찰 정보전 장치의 아웃소싱을 제안해왔고 7년째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다. 브로던이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엘타에선 공동으로 합작사 설립을 제의하기도 했다. 브로던이 이 같은 기술력은 아낌없는 인재 투자를 근간으로 한다. 전체 직원 67명 중 지원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엔지니어급 경력을 갖췄다. 제품 생산 라인 인력도 모두 엔지니어급에 해당한다. 김 대표는 AESA 레이더 모듈 개발은 직원들이 모든 역량을 100% 발휘했기에 가능했다. 글로벌 고주파 송수신 기술업체에 걸맞는 인재 확보에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